아들, 바빠? 만약 또 맞선 이야기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면 바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선보라고 하는 건 상대방 아가씨한테 실례잖니. 마음이 조급해서 그러지. 도대체 언제쯤 적극적으로 할 거니? 여러모로 조건도 나쁘지 않으면서 너 연애 억지로라도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뺏길지도 모른다? 휴, 그 외에는 별일 없어. 안부만 좀 묻고 싶었던 거지. 조만간 아들 얼굴 보러 갈게. 네, 집 비밀번호는 지난번이랑 같아요. 뺏긴다고? 그러고 보니 커피 좀 마실래요? 오전 내내 하품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선배, 무슨 일이 있으세요?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젯밤에 제대로 못 주무신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선배님, 사무소에 오신 지도 몇 년 안 되셨는데 지금 이렇게 혼자 여러 가지 사건을 처리하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럼 저도 성장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어요. 선배랑 힘든 일을 분담할 수 있을 만큼요. 바로 말로만 듣던 댕댕미 넘치는 연하남 아니에요? 선배 요즘 연애운이 터졌나 봐요. 제가 언제 멋대로 말했어요. 방금 그 녀석 선배한테 시선 집중이었다니까요. 게다가 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럼 부탁할게요. 적극적으로. 가죠. 사실 그 일이란 건 그냥 좋은 아침이에요, 선배. 그리고 백 변호사님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운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비몽사몽하다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잘못 탔는데 선배를 만났네요. 선배도 백 변호사님처럼 매일 차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전 단풍길역 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매일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선배는 어디 쪽 사세요? 잘하면 매일 같이 출근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단풍길역과 반대 방향에 살고 있으니 같이 다니시기엔 어렵겠네요. 너무 아쉽네요. 그나저나 백 변호사님은 선배가 사는 곳을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따뜻할 때 먹어요. 아, 오셨네요. 오늘 뉴스 실시간 검색어 봤어요? 이 사건 저도 알아요. 그 사망한 실습교사 백유현 씨가 저희 학교 옆 대학에 다니는 선배였거든요. 예전에 기숙사 옮기면서 우연히 반학기 정도 같이 살았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니었고 우울증 이력이 있어서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닌가 싶은데 백유현. 이 이름이 맞나요? 네, 맞아요. 왜 그러세요? 백 변호사님도 아시는 분이세요? 인연이 조금 있었죠. 당신 할 말 있으면 들어와요. 커피인가요? 고마워요. 맞는 말이네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몇 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으니 가까운 사이라고는 할 수 없죠. 설마 선생님이 됐을 줄은 몰랐어요. 아주 오래전에 교수님과 함께 학교 폭력 관련 사건을 하나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강인한 사람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에게 학교는 안 좋은 기억만 있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맡는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한 명은 그의 아버지였어요.
이 일을 알게 된 아버지가 아들 대신 불량한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려고 혼자 학교로 찾아갔어요. 근데 학생들의 과격한 언행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셨죠. 원래 한부모 가정이었던 백유현은 이 사건 이후 유일한 가족마저 잃어버렸고요. 저와 교수님이 당시 이 사건을 맡은 것도 백유현과 세상을 떠난 그의 아버지가 더 많은 권익을 얻길 바라서였어요. 그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보상이었다고 할 수밖에요. 하지만 그렇다 한들 결과적으로 일종의 위로일 뿐이에요. 악질적인 사건이 준 상처는 영원히 완치될 수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관련된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영향을 주었고 어느새 그들의 삶의 궤적을 바꿔놓았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전 그저 백유현 씨가 정말 그런 선택을 내린 거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오래전에 백유현 씨 대신 목소리를 내주었으니 이번에도 그가 자살을 택한 진정한 이유를 알아내고 싶어요. 백유현 씨의 죽음에 다른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자살하기 전에 누군가가 그를 자극한 건 아닌지 같은 것들이요. 괜찮아요. 지민 선배에게 물어보니 당신 업무량이 상당하다던데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정 그렇다면 서로 도와주도록 해요. 만약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저도 도와줄게요.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보아하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미리 시작해야겠네요. 가요. 밥 먹으러. 그 김에 누구도 좀 만나고요. 이 레스토랑은 분위기도 아늑하고 메뉴랑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어서 근처 주민들이 자주 찾아오는 곳이에요. 매일 차 타고 가면서 이곳을 지나는데 식사 시간대에는 빈 좌석을 찾아볼 수 없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 온 거라 패밀리 레스토랑이라 혼자 오기엔 좀 그래서요. 좋아요. 그럼 겁먹지 말고 느낌대로 골라보죠. 금방 올 거예요. 아직은 자리는 바꿀 필요 없어요. 오늘의 디너 추천 세트로 2개 주세요. 한수원 군 맞죠?
괜찮으시면 볼일 끝나시고 잠시 저희와 대화 가능할까요? 대화요? 두 분 모두 저와 초면 아니신가요? 네, 초면이죠. 근데 저희 사이에 대화할 게 뭐가 있나요? 한수원 군이 채화중학교 학생이니까요. 엊그제 일어난 투신 사건 기억하시죠? 당연하죠. 유연쌤 일인데. 당연히 기억하죠. 저희는 백유현 씨, 그러니까 한수원 군의 담임 선생님의 변호인입니다. 최근 이 투신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요? 그러니까 두 분도 유연쌤이 이유 없이 자살한 게 아닌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니까요. 사전 조사를 통해 수원군이 백유현 씨의 집을 자주 왕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겠죠. 백유현 씨의 인간관계는 복잡한 편이 아니거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주변에 친구도 없었고요. 그래서 수원군을 통해 그와 관련한 근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디 협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럼 손님이 좀 적어지면 다시 올게요. 그럼 부탁할게요. 백유현 씨의 먼 친척이요. 학교에 책임을 물어 거액의 보상금을 얻기 위해 일부러 먼 지역에서 찾아와 변호사 사무소를 수소문 중이라 들었어요. 처음에는 소소한 이익을 약속받아 바델 변호사 사무소를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하지만 그 후 약간의 협상으로 이번 사건은 테미스가 건네받게 되었죠. 사실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다는 조건 하에 어떤 형태로든 소송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소문을 들은 채화중학교도 자신들을 변호할 사무소를 찾았고 역시나 바델을 선택했어요. 이중 변호 금지 규정 때문에 같은 사무소에서 같은 사건의 양측 대리인은 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 이걸 백유현 씨 친척에게 말했고 그 정도의 수수료로는 학교 측을 이길 수 없다고도 알려주었죠. 만일 바델이 채화중학교에 의뢰를 수락한다면 백유현 씨 대신 승소하기 위해 저희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저기 구석 자리에 가서 이야기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제가 보기에 유연쌤은 절대 자살 같은 걸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고가 있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쌤 집에 갔을 때 이상했던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투신 전 그는 확실히 혼자 있었고 의도적인 범행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치매의 정의는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닌 심리적인 방면도 포함하고 있죠. 저희는 누군가가 백유현 씨를 자극해 이번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여기서 조사를 해온 거고요. 알겠어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전부 말씀드릴 테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유연 쌤이 절 돌봐주겠다고 부르셔서 간 거예요. 네, 저는 한부모 가정이거든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셔서 쌤은 혼자 있는 절 걱정해 저녁 먹으러 오라고 자주 초대하셨어요. 게다가 제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학업이 뒤처질까봐 보충 수업도 해주셨어요. 이상한 점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 유연 쌤은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은 것 같았어요. 분명 돈 문제는 아닐 거예요. 쌤은 성격도 낙천적이라 저를 자주 격려해 주셨어요. 정말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채화중학교는 야자를 하기 전에 1시간 동안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보통은 그림을 그리거나 테니스, 도예 등을 배울 수 있고 선생님들이 취미반을 이끌고요. 저와 제 친구들은 공부 때문에 취미 활동은 참가하지 못하고 교실에 남아 시험지를 고치고 있었어요. 문제를 풀다가 머리가 아파서 창가에서 바람을 쐬려고 했는데 그때 구교사에서 벌어진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백유현 씨도 취미반을 맡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번 학기에 부직포 수공예 취미반을 맡으셨을 거예요. 네, 유연 쌤은 손재주가 좋거든요. 쌤 집에도 직접 만든 물건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고 보니 취미 활동이 시작된 지 15분쯤 지났나? 누가 유연 쌤을 찾으러 왔어요. 유연 쌤은 수업을 마치고 취미반 교실로 안 가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CCTV는 확인해 보셨나요? 경찰은 처음부터 백유현 씨의 행동 반경을 조사했어요. 하지만 구교사에는 CCTV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서 사건 발생 5분 전에 옆동 건물에 있는 CCTV에 그가 혼자 옥상에 올라가던 모습이 찍혔어요. 우리 학교는 진학률만 보면 명문학교예요. 백유현 씨가 옥상에서 추락한 이유를 찾기 전에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서 배제시켜야 해요.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니 백유현 씨의 선택이 학교 내부 문제 때문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 내용은 절대 학교에 알리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요. 알겠어요. 저희 학교 진학률이 높기는 해요. 하지만 그만큼 교칙이 엄격해요. 가혹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네, 수업 관련 규율부터 환경미화, 사교 등 교칙이 거의 10가지나 돼요. 세부 규칙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엄격한 규율이 있어요. 친구들과 거리를 적당히 유지해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까지 다 적혀 있죠. 처벌도 엄청 엄격해요. 전교생 앞에서 혼나는 것부터 퇴학까지 방식도 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유연 쌤이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조금 들었을 뿐이니까요. 학생들과 비슷하고 교사들이 지켜야 할 교칙에 일정 기간마다 평가도 있다고 했어요. 저희 학교는 업계에서 유명해요. 이곳에서 안 좋은 일로 잘리면 다른 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요. 그건 아니에요. 유연쌤은 성격이 좋아서 학생들이 대놓고 대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뒤에서 백유현 씨를 험담한 학생은 없었나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있었어요. 반에서 한 무리가 유연쌤이 그렇게 떠나고 난 후 몰래 모여서 수군대는 걸 봤어요.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게 험담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이야기... 수원 학생이 봤을 때 백유현 씨와 다른 교사들의 관계는 어땠나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 유연쌤은 다른 쌤들이랑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쌤들은 유연쌤과 어울리는 걸 꺼렸어요. 세진쌤이 제일 심했어요. 유연쌤한테 항상 쌀쌀맞게 대하는 걸 다들 봤을 거예요. 네, 이세진쌤이요. 옆반인 4반 담임쌤이에요. 유연쌤이 그렇게 되고 나서 3반 담임까지 임시로 맡고 계세요. 제 생각에는 저희 반 때문일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저희 반 성적은 저희 학년에서 꼴찌거든요. 거기다 저희 반 애들도 교칙을 자주 어겨서 언제였더라? 교무실에서 다른 쌤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유연쌤이 학생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얼마 전에 갔던 소풍에서 유연쌤이 뒤처졌었는데 기념사진을 찍고 나서야 알아차렸어요. 네, 산비탈을 타다가 넘어지셨나 봐요. 그때 전 돈 때문에 못 가서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몰라요. 유연쌤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가벼운 뇌진탕이 있어서 며칠 쉬다 학교로 복귀하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백유현 씨에게 그 일을 물어보거나 백유현 씨가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나요? 제가 물어봤는데 실수로 넘어진 거라며 다른 이야기는 없었어요. 죄송해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도움이 크게 되진 못했네요. 하지만 꼭 제대로 알아봐 주세요. 진짜 만약 유연쌤이 스스로 자살하신 거라면 이유라도 알 수 있게요. 시간이 늦었으니 차로 바래다 드리죠. 아니에요. 자전거를 타고 와서 혼자 가도 돼요. 그럼 자전거는 제 트렁크에 싣도록 하죠. 지금 상태로 자전거 타는 건 위험해요. 어둠을 빠져나갈 유일한 방법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백유현 씨가 생전에 했던 말이에요. 그의 시간은 멈춰버렸지만 수원군은 아직 갈 길이 머니까요. 완벽하게 홀로 설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의지해도 나쁠 것 없어요. 나중에 무슨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찾아와요.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변호사님.
내일 퇴근하고 나서 수고스럽겠지만 학교에 한번 같이 가줘야겠어요. 네, 한수원 씨의 서술을 분석해보면 백유현 씨는 온화한 성격에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주위 사람들과의 사이는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가 담당했던 반, 그리고 경력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특히 한수원이 언급했던 백유현 씨에게 유난히 싸늘했다던 이 선생님 말이에요. 전 대단할 건 없죠. 그해 백유현 씨가 보상을 받은 후로는 그의 상황을 신경 쓰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만약 제가 계속 연락을 했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제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저 당시에 지지 못한 책임을 메우려는 것뿐이에요. 뭐를요? 네, 맞는 말이네요. 현재에 집중해야죠. 미안해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경찰 측에서 백유현의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투신 전 이세진과 통화했던 기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몇 번을 말해 학교 안에선 연애 금지라고. 이건 큰 잘못이야. 아니면 퇴학당하고 싶은 거야? 네, 그랬었죠. 맞아요. 진짜 별로예요. 평소에 그 쌤 영어 수업 듣는 것도 짜증나는데 담임까지 맞다니. 뭐 때문이겠어요. 엄청 엄격하니까죠. 맨날 웃지도 않고 규칙이랑 요구사항도 많고 아주 숨막힐 지경이라니까요. 저 어제 제대로 혼났거든요. 숙제를 2배로 해오라니. 유연이도 세진쌤 무서워서 계속 결석하는 걸걸요? 우리 말고 백쌤한테도 자주 눈치 주고 그러지 않았어? 지금 직장 내 괴롭힘도 엄청나게 이슈잖아. 어쩌면 이 선생님이 백 선생님을 죽게 만든 사람일지도 몰라. 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누가 들으면 부모님 모셔오라고 할걸?
실례합니다. 오전에 전화드렸던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 변호사입니다. 실례지만 지금 시간 괜찮으실까요? 백유현 씨와 관련된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어 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다라. 양심 없는 친척들한테 의뢰를 받고 허점을 찾아내서 보상금을 받아 내려온 건 아닌가요? 앞으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위해 백유현 씨의 투신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려는 겁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 다른 가해자가 있는 거라면 배상은 필수적일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백유현 씨를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물을 게 있으면 빨리 물어보세요. 지금 바빠서 두 사람한테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 일은 아침에 경찰이 와서 물어봤었어요. 전 똑같은 대답이고요. 제가 전화를 건 이유는 백 선생이 취미 동아리에 안 와서 학생들이 그를 찾아다니길래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 알겠다고 했고 그게 끝이에요.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통화한 건 1분도 안 되는데 다른 말을 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네, 항상 그 모양이죠. 밝은 척하면서 실은 답답한 사람. 모든 걸 담아놓기만 하고. 백유현 씨를 잘 아시나 보군요. 굳이 알아내려 하지 않아도 딱 보이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도록 하죠. 얼마 전 봄소풍에서 백유현 씨가 무리해서 낙오돼서 다쳤는데 그때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어쩌다가 비탈길에서 떨어진 거죠? 몰라요. 전 4반을 담당했고 백유현 씨가 다쳐서 도우러 간 건 외에는 거의 얼굴도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으니 더 이상 시간을 빼앗지 않도록 하죠. 네, 들어가세요. 네, 그 통화 내역도 그녀 말대로 확실히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만약 이세진의 말이 진실이라면 백유현 씨의 행방을 물은 것 외에는 다른 일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정말 없었을 거예요. 경찰은 현재 백유현 씨 사건 전 누군가가 구교사에 접근한 게 아닌지 학교 전체의 나머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어요. 저희는 우선 봄서풍 때 백유현 씨가 굴러떨어진 비탈길 현장을 확인해 보러 가죠. 네, 관광지가 완공된 지 이미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난간이 녹슨 거 외에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없네요. 사람은 보통 혼자 있는 환경에서 경계심이 강해져요. 보통 상황이라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겠죠. 정말로 그런 거라면 백유현 씨는 사고가 난 후 바로 경찰에 알렸을 거예요. 아니에요.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건 조사에 도움이 되니까요. 전에 관광지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그룹마다 한 명의 가이드가 항상 함께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담당한 그룹에 사고가 생겼으니 그 당시 함께했던 가이드에게는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겠죠. 그 가이드를 찾아가 백유현 씨가 낙오된 원인을 들어보도록 해요. 네, 센터에서 사전에 전화로 연락받았어요. 채화중학교 봄 소풍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싶으시다고요? 백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이죠. 성격이 아주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대화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낙천적인 것 같았거든요. 당연하죠. 그 사고 이후 센터에서 회의까지 열었으니까요.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신경 쓰자 뭐 이러면서요. 낙오라고는 할 수 없죠. 제 기억으론 미리 언지를 줬었던 것 같거든요. 무슨 선생님을 한 명 찾으러 간다나 뭐라나. 성이 뭔진 까먹었는데 아무튼 옆에 4반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길을 잃었다는 학생의 말을 듣고 찾으러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일은 못 들었고 마지막에 실수로 비탈길에서 굴러서 다친 것밖에 모르겠네요. 압사 사고라고요? 이럴 수가. 심각해요? 네네, 걱정 마세요. 그쪽은 피해서 가이드하도록 할게요. 네, 방금 관광객 한 명이 돌계단을 내려가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상황은 많이 못 물어봤는데 인명피해는 없길 바라야죠. 별일 없으니 걱정 마요. 지금 정작 복도 쪽이에요. 이제 막 가이드님하고 이야기가 끝났어요. 가이드 말로는 당시 이세진이 식사 후에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드나드느라 자주 안 보이긴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가이드에게도 말을 해뒀고 서로 위치를 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낙오는 아니었다고 해요.
이제 괜찮아요. 까진 부분은 다 약 발랐고 아물 때까지 물에 닿지만 않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팔은 접골해야 할 수도 있어서 의사 선생님을 불러올 테니 일단 쉬고 계세요. 움직이지 마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전에 붙었던 게 계속 머리카락 속에 있었나 보네요. 괜찮아요? 일단 움직이지 말아요. 특별히 더 아픈 곳 있어요? 팔이요? 뼈가 부러진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움직이지 마요. 많이 아프죠? 부상을 입은 환자분이 아가씨인가요? 한번 볼까요? 좀 어떤가요, 의사 선생님? 팔꿈치 관절이 탈구된 거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맞춘 뒤에 제때 약만 잘 바르면 일주일 뒤엔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완쾌하려면 한 달은 걸리니 그때까지는 무거운 건 들지 마시고 격렬한 운동은 삼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탈구는 빨리 끝나요. 금방이에요. 조금 아플 수는 있는데, 자, 환자분 조금 참으세요. 괜찮을 거예요. 금방 끝날 거예요. 어쩌면요. 아프면 애써 참을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맞아요. 방금만 좀 아픈 거고 이젠 다 됐으니까 두 분 다 안심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사무소랑은 상관없고 방악산 관광지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압사 사고뿐만 아니라 당신의 추락 사고까지 현재로서는 모두 관광지의 과실이니까요. 난간 쪽 체인을 오랫동안 수리하지 않고 끊어질 때까지 방치해 둔 게 이 두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네, 관광지에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죠. 제가 해도 돼요. 회복하는 동안 백유현 씨 사건도 계속해서 진행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도 꽤 시간이 흘렀고 당시 그가 이 일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걸 봐서는 확신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좀 이상했던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이 병원은 방악산 관광지와 꽤 가까운 편이고 그 당시 백유현 씨도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때 근무했던 간호사 말에 따르면 백유현 씨가 정신을 차린 후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는 언급은 없었다고 해요. 네, 분명 없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그 간호사는 백유현 씨에 대한 인상이 깊었다고 하니 잘못 기억했을 리는 없겠죠. 깨어난 다음 한마디도 없이 병상에 누워만 있었다고 했어요. 백유현 씨에게 뇌진탕 말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당신 방금 전에 그렇게 큰일이 있었으면서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벌써 잊은 거예요? 전에 말했듯이 백유현 씨 사건은 제가 책임지고 진행할 거예요. 지금 당신은 일단 푹 쉬면서 경찰의 CCTV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업무를 돕고 싶은 거라면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회복하는 동안 저희 집에 머물면서 당신이 무리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지켜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집에서 편히 휴식을 취하세요. 업무 도울 생각도 하지 말고요. 진심이에요? 그건 아니지만 괜찮다면 회복하는 동안은 제가 보살펴 줄게요. 적응이 안 되죠?
아까부터 계속 그 자세던데 그렇게 똑바로 앉아 있는 거 안 힘들어요? 오늘 많은 일이 있었는데 피곤하죠? 2층에 있는 손님 방은 정리해 놨고 안에 개인 욕실도 있으니까 씻고 일찍 쉬어요. 부모님의 집에서 나온 이후로 나만의 공간에 남을 들인 적은 한 번도 없어서요. 혹시라도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당신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히 지냈으면 좋겠어요. 푹 쉬기로 했던 약속대로요. 걱정 마요. 하나도 안 귀찮아요. 이곳에서 지내라고 한 건 저잖아요.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러니 신경 쓰지 마요. 당신을 혼자 내버려두면 오히려 걱정돼서 잠이 안 올 것 같거든요. 괜찮아요? 잠시만요. 시간도 다 됐으니 자기 전에 약 바르고 자요. 제가 도와줄게요. 아프면 바로 말해줘요. 금방 끝나요. 팔이요? 뼈가 부러진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움직이지 마요. 많이 아프죠? 다 했어요. 조금 있다 잘 때 팔이 눌리지 않게 조심해요. 2차적으로 탈구가 올 수도 있어요. 일찍 쉬어요. 잘 자요.
당신 정말로 돌아온 건가요? 그렇게 높은 곳에서 저는 당신이 아직 당신과 할 말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미안해요. 잠결에 저도 모르게. 방금까지만 해도 영화 보고 있었는데 깜빡 잠들었네요. 게다가 꿈까지.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미 없는 꿈이었죠.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깨어있다는 건 팔이 또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방금 그냥 생각을 좀 하느라 살짝 늦게 잔 것뿐이에요. 소리가 들리면 좀 더 편하게 잘 수 있어서 아무 영화나 튼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잠들 줄은 몰랐네요. 같이 볼래요? 네, 잠시만요. 앞으로 돌릴게요. 그래요. 하지만 딱히 파란만장한 전개는 아니라서요. 그냥 한 남자의 일생을 그린 영화예요. 주인공의 삶은 거꾸로 흘러가요. 많은 사람이 바라는 그런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면 같은 거죠. 모두와 다르게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성장이란 천천히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말하면 스포일러일 텐데요. 나아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상반되게 살아가다 짧은 시간 함께하고는 다시 엇갈려요. 이 영화가 그의 일생을 이런 식으로 담담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평가와 감상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편이죠. 당신이 보기에 이건 비극으로 봐야 할 것 같나요? 맞는 말이네요.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어쨌거나 영화는 예술 작품이고 주인공들에게 충분한 용기가 있었더라면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만약 결말이 정해지지 않은 현실의 상황이라면 당신은 처음부터 용기를 낼 자신이 있나요?
저는 자신 있어요. 만약 모두의 종착지가 이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말 운명이라면, 적어도 현재에 집중해서 비극적일 수밖에 없을 이 이야기를 가능한 원만히 풀어내고 싶어요. 더 이상 미래의 자신이 후회를 느낄 만한 아쉬움은 남기고 싶지 않아요. 뭐를요?